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일 휴일이어서 토마토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아마 공표가 됩니다. 오늘도 좀 전반적 흐름 위주로 여론조사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정권 연장하고 교체 관련해서 여론조사 짚었는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박영식 네. 에디터. 맞습니다. 그 리얼미터의 이번 결론을 일단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정례조사에서는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1%고요. 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9%, 잘 모름이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를 보면 2월 20일부터 2월 21일에 조사한 지난주 월요일 결과는 정권 교체가 49%, 정권 연장이 45.3%여서 거의 유사하잖아요. 살짝 붙어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뭐 오차 범위까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게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이제 비등비등하다라고 보는, 아니 수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네. 의심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번 주 조사가 좀 더 정권 교체 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인데 네. 이거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0%였고요. 정권 연장이 43%였고 잘 모름이 7%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사 이번 주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조사 내용에서는 정권 교체 쪽이 좀 더 많이 쏠려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리얼미터만 기준으로 봐도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 뭐라고 봐야 됩니까, 대표님? 일단은 지금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관심도 높으신 양쪽 진영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더 하다 집결해 있다 이 보니까 사실은 말씀이시잖아요. 격차가 이제 이렇게 큰 경우들은 ARS 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네. 현상인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뭐 16% 포인트 가량 그렇죠. 격차가 나는데 지난번에 소개시켜줬던 이제 전화면접 조사인 한국갤럽 조사 결과와 이제 같은 차이예요. 그렇죠. 맞죠? 그때도 지금 16%.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두 가지 측면이 하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지난번 한 5% 내외에서 이렇게 이제 확 커졌으니까 커진 부분들은 흐름들은 있을 텐데 뭐 이것이 이제 ARS 조사치고 약간 좀 과하게 벌어진 측면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간 측면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조사들에서도 이 흐름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막판 이제 선고가 좀 다가오고 있는 또 변론이 쭉 이어져 또 왔던 상황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론이 사실은 최종 진술 그 부분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도 성향층에서 더 벌어진 것이거든요. 중도 성향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변론들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누적되면서 훨씬 더 이제 커진 상황이 되면서 전체 결과가 이제 벌어진 상황이니까 예.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쪽에서의 이런 어쨌든 여론에 좀 호응을 이끌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 시도들 이것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않는다. 있겠고, 물론 이제 집회에서 참여 인원들은 보수 참여 인사들이 높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여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이란 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 얘기했는데 우리 예. 박영식 에디터가 같이 좀 말씀 주십시오. 중도 결과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중도층을 보니까요. 네. 지난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도층에선 정권 교체가 60.6%, 네. 연장이 33.6%였는데 아. 전주 대비 이제 이번 주랑 비교를 해보면은 정권 교체가 4.1% 포인트 올라간 어허. 거고요. 연장이 4.7% 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대로 우리가 가네요. 보통 살펴보면은 거리에 여권 주류 정서와 맥을 같이 하는 여권 지지층, 즉 윤석열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 측에서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 뭔가 좀 과도한 행동이나 과도한 언어들을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뭔가 억지 쓰는 정치, 우기기 정치라고 바라보는 중도 무당층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시 여론이 뭐 민주당 쪽으로 혹은 정권 교체 쪽으로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를 시켜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너무 과도한 정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중도 부당층이 많다라고 파악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뭔가 좀 불안하다. 이 국가가 좀 불안함에 반응하고 반감을 가지는 그런 세력들의 반감을 가지는 중도 무당층이 많아졌다고 보고 저런 세력들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정당은 누구인가 이제 불안한 데에서 좀 많이 반응을 그러니까요.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리얼미터 기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보니까 표본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론 반영 정도가 좀 넓어졌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월 20일부터 2월 21일에 지난주 리얼미터 조사는 표본이 1,006명 조사했거든요. 1,006명. 조사 기간은 이틀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조사는 1,500명을 조사하고 더 조사 커졌네요. 기간이 수목금이었습니다. 오. 표본 차이, 조사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아하.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뭐 어떤 정확도라든지 실제 여론 반영 정도가 좀 넓어졌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를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수가 지난번 조사보다 150명 더 많고요. 예. 중도가 지난번 조사보다 170명 더 많고 아하. 진보가 지난번 조사보다 140명 더 많아서 어쨌든 표본 자체가 494명이 더 많은 거예요. 표본이 더 커지면 커졌어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표본 네. 오차가 더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뭐 표본이 이제 커진 것이니까. 네. 근데 지금 한 요 정도 차이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한 20% 넘어갈 수 있느냐 네. 격차가 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어떻습니까? 있는데 쉽진 않죠. 아, 그렇게 되는 건 왜냐하면 불가능하다. 이제 보수 성향층 이제 아하. 고정적인 분들도 이제 있으신 거니까 아.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지금 이제 격차가 그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커진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변론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있겠고 또 네.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양당에 대한 이제 인식들이 있었을 텐데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야당에서는 이제 정비가 잘 되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중도 실용 노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여당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탄핵이 반대하는 것이니까 이 딜레마입니다. 대선을 준비합니다라고 딜레마예요.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 인용될 겁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딜레마예요. 캠페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딜레마예요. 거기에다가 내부에서 이제 혼선이 워낙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 이제 경선에서 강성 보수층들,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분들 때문에 이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 내고 하면서 네. 당이 이제 정비가 되지 않고 대선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집권 여당에 의한 이제 정권 연장이냐라고 묻는 거니까 당에 대한 평가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야당,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여당 이런 인식도 이 조사 결과 응답에 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개헌 관련한 여론조사 흐름도 우리 박영식 에디터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리서치뷰가 네. KPI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 여론조사 응답자의 결론적으로는 거의 약 60%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특이점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 응답률이 70%를 넘어가는 결과였는데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했고요. 정확하게 59.5%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의 개헌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힌 것이고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8.9%, 응답자의 11.6%는 모른다, 기타 이렇게 택했고 정파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71.5%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게 재밌는 게 네. 반대가 49.9%고요. 높네요. 찬성이 37.9%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두 대표님?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게 원래 한 얼마 전까지만 조사해서 그냥 개헌에 대해서 물어봤다. 네. 지금 물론 임기 단축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개헌이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높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약간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대선을 앞두고 막연하게 어떤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개헌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가 높긴 한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영에서는 그 변경이 좀 되게 돼 있어요. 이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고 다음에 하는 게 다음에 하지, 낫지라고 이렇게 하는 되겠네요. 인식들이 강화되거든요. 마음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 변화 과정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야권 지지층한테 네. 변화의 조짐들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하나 이제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사안인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개헌하면 이것이 필수 요건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 결단, 자기 희생이다. 그래서 지금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어떤 후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개헌도 민생과 경제처럼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그러네요. 이 임기 단축 3년 하는 것을 그렇지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번 국면에서 욕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3년으로 줄이면 뭔가 좀 불안정해지는 것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데 3년 줄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자기 희생 결단이라 희생으로 비춰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일반 대중은 매끄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나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3년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이슈로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도. 근데 일반 대중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대통령 임기 단축 3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잘 이해 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반대가 절반인 거예요. 50% 되는 것이고 찬성은 4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이 논리가 전달이 안 돼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개헌 전체에 대한 여론에서 약간 야권 지지층에서의 기류 변화가 확인되는 점. 또 하나는 이 임기 단축 3년으로 단축하는 사안이 미디어에서 논의하는 것,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아직 일반 유권자 대중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희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뭐 그 개헌 얘기는 네. 사실 단골 메뉴잖아요.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냥 어머니의 집밥 같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어머니의 집밥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대다수의 이제 주류 언론들이 개헌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개헌을 반대하면 구태 세력 같이 보이고 개헌에 찬성하면 87년 체제를 종식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로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개헌의 열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한동훈이라는 이 대선 주자를 간판으로 내걸고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87년 체제 헌법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도. 근데 다만 이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면서 독재 시대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과 종식이 우선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누군가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누군가는 지금 기관을 동원해서 열심히 저항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 정신을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 내란의 종식 시스템과 체제의 복원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여야 정치 원로 9명이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죠. 지금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제 나이 가지신 분만 하더라도 개헌 얘기는 10여 년 넘게 들었습니다. 네. 개헌은 지금이 적기다라는 얘기를 진짜 거의 한 20년은 들은 것 같아요. 20년째 들었는데 프레임을 전환할 때 꼭 쓰인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리한 쪽, 유리한 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결국 개헌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쓴다라는 거를 많은 대중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과 반헌법의 대결이고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라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어떤 쪽에 두고 있는지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꼭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뭔가 혹세무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특정 정치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 북콘서트 하셨던 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주당의 줄탄핵 26번도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발생된 이유도 개헌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양비론을 취하시던데 이거는 저는 대중적인 시각과는 좀 멀리 있다라고 보고요. 차기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개헌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인식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이 상당 부분 많이 반복을 돼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논리가 뭐 일정 부분 사실은 이제 공감을 주요한 이슈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도적 정비를 또 해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 설득력이 이제 있고 하긴 여러 가지 이제 공감대들도 얻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냐 아니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이제 개헌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서 내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기 상황이 일단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또는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이냐 이제 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시대 정신이다라든가 또는 지금 이번 상황이라든가 선거를 이제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유리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먼저 중요하다고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여권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개헌을 가지고 이제 빌미로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슈는 될 것 같은데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확산시키냐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하려고 하는 쪽은 상당한 이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예. 이 개헌 그러니까 이 개헌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주장이 잘 먹히지 않지라는 고민을 하실 때 첫 번째 제일 가장 큰 거는요. 네.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건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해서 최후 진술을 최근에 하셨던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계 역시도 자신이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했지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서 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왜 내 주장이 안 먹히지? 알고 보면 지금 내란 수계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해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대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그 야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그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40%대 예.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부터 먼저 볼 건데 이재명 대표가 4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19.7%, 한동훈이 7.8%, 오세훈 7%, 직함은 좀 빼겠습니다. 네. 홍준표 6.2, 이준석 1.5, 그리고 뭐 김동연 2%, 김경수 2%, 안철수 뭐 빼놨네요. 안철수 1.6 뭐 이렇게도 보이고요. 있긴 있네요. 예. 그리고 리얼미터도 좀 함께 네, 보면은요. 같이 해주십시오. 리얼미터는 46.3%의 지지도를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고, 높아요. 김문수 18.9, 한동훈 6.9, 홍준표 6.8, 오세훈 5.1, 유승민 2.1, 이낙연 1.7, 김동연 1.4, 김부겸 1.3, 김경수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뭐 이재명은 그러니까, 빼더라도 김문수 2등입니다. 최근에 이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네. 한 30% 중반 정도 네. 나오고 있고 ARS 조사에서는 이제 40%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그 한 2, 3주 전보다 약간 더 올라간 이재명 거예요.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더 높아진 흐름들을 좀 확인할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지금 여권 주자들은 한 명으로 사실은 이게 모아져야지 추가적인 탄력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명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올 수 있다는 확신이 좀 드는 시기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두 명으로 좀 모아지는 흐름들이 잡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그런 선거에서는 그래서 저 두 사람 중에 뭐 경쟁이 이루어져서 해겠지 했는데 지금 여권 주자들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좀 높은 상황에서 다른 자들 이제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권 성향층, 여권 지지자들이 지금 선거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건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다른 인물들에 따라 가지고 네. 지지자들도 이제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요 흐름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은 선거에서 준비하는 기간도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좀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 정비돼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입니다. 예. 지금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좀 전에 박영 씨가 말했지만 책도 출간하고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오세훈 시장 또 홍준표 시장도 책 내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출간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출간하는 사람들은 대선 출마하겠다 이 말이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정치인이 출판 기념회 하거나 아니면 북콘서트 하는 게 뭐 매번 이제 네. 뭐
절차 내시는 순서처럼 여겨지는 거라서 새롭지는 않은데요. 정치적 이벤트를 노리고 그 효과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책을 출간을 하는 거니까 새로울 건 없는데 좀 방식을 좀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근에 이준석 의원이 타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준스토 이영원이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 것을 뭐 그런 차이점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책 출간이나 뭐 영화 방영이나 뭐 다를 건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건 뭐 책이든 영화든 간에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핵심적인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뭐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님도 잘 책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사로 확인되는 그런 대목들을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의 연장선이라든지 시대 정신 같은 거를 좀 담으려고 뭐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를 오 시장은 담겠다. 홍준표 시장은 이제 심지어 책을 2권을 냈는데 최근에 정치 상황을 SNS에다가 적은 글을 모은 꿈을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내거나 뭐 미래 비전도 낸다고는 하는데요. 다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 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북콘서트 했는데 제가 봤거든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습니까?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일부분이 발췌돼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나서 각종 매체에 등장해서 단독 인터뷰를 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북콘서트를 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프레스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저는 사실은 그냥 이게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선 좋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신의 철학과 비전, 가치가 좀 더 보여야 되거든요. 경쟁력, 컨텐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내공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책을 내든 영화를 내든 좀 제대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방점으로 찍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게 이제 야권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야권의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 치르자 제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경선이 네.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허물고 네. 이제 야권 전체 일반 이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해서 경선을 치르자. 전원이 나와서 뭐 경선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제 거잖아요.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있어 왔던 네. 이제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여론조사 경선 한번 하는 것도 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오픈 거잖아요. 프라이머리 형식을 다양하게 해서 네.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완전 열 수도 있고 그 방식을 뭐 이제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고 이제 형식 중에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민 중에서 얘기를 했겠죠. 네. 지금 당의 대선 주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소리를 내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민주당 이외의 주자까지 좀 포화가로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제안을 한 것일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받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격차 워낙 크게 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당을 허물고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쪽에 이제 그 다른 이른바 비명계 후보들의 이제 입장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도.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민주당 경선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몇 명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럼 나는 민주당 경선 이거 안 받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제 갈지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 텐데 왜냐하면 그 인물들 입장에서도 민주당 경선을 해봤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균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뒤바꾼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본인들 이제 생각에는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열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뭔가 좀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받지 않을 텐데 그 비명계 주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이것을 호응해서 이걸 받지 않으면 나는 나가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요 앞으로 펼쳐지는 국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리얼미터부터 먼저 예. 만나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은 44.2%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다소 전주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37.6%,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6%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정당 지지도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보면은요. 민주당이 40.3%고요. 국민의힘이 41.1%,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5%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리얼미터로 보면 일주일 만에 좀 크게 달라졌어요.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네. 저 윤희용 대표님한테 그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뭐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양당의 지지율 변화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뭐 이 차이는 네. 있지만 대부분 이 오차범위 내에서 네. 양당이 붙어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네. 보시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흐름이 가긴 할 텐데 그러면 보수층들은 사실은 계엄 이후에 좀 약간 이제 이완되었다가 네. 상당히 지금 결집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탄핵이 심판이 선고가 돼서 이제 인용이 된다 또는 이제 인용되지 않건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더 고조되기는 힘든 거예요. 아. 이미 이제 충분하게 고조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안 충분히 좋은 돼 상황에서 있었는데. 최대치로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조되기는 힘들고 네. 이 상황이 이제 유지될 것이냐 좀 조정될 것이냐라고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선고가 인용이 되면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원래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원래는. 예. 근데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기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이런 흐름들이 뭐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도 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동일한 의견인데요. 이제 탄핵 선고 내서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파면 이거 결정이 뭐 났다. 완전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른바 이제 시쳇말로 떡락하고 예. 민주당이 뭐 급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아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계신데 그런 분들도 있긴 해요. 의외로 조기 대선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결국 이제 아. 양쪽에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기가 아주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하. 계속 이제 양쪽으로 양극단화돼 가지고 아하. 지지율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도는 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거나 네. 또 집회 정치를 계속해서 시도한다라고 하면 현실 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은 좀 있어서요. 예. 조정기가 얼마나 가는지를 일단 보고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모드로 이제 전환을 어느 정도 빨리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너무 분석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뭐 네. 훌륭하게. 약간 조정이 있을 거지만 대선 때문에 회복할 것이다. 것이다. 네. 그렇지만 국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결과를 선거 결과를 가지고 왜 광성으로 갈지 그러면 더 영향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그렇죠. 네. 예, 다 대표님과 함께 해가지고 네. 서당계가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